시장 하루 쉬고 왔는데 양시장 현재 강세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700선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이 있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다시 한번 2,720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피 코스닥 비교를 했을 때 코스닥이 굉장히 강합니다.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을 꼽아보자면 대형주가 꽤 강하다는 건데요. 코스피는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2,700선 회복에 성공을 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알테오젠까지 5에서 10% 이상의 급등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 보시면 기관 투자자의 수급세,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이 확인되는 쪽이 바로 이 게임주입니다. 이 기관 투자자의 강력한 장기 매수세가 확인되기도 하고 이 중국 환호 관련된 이슈가 포착이 되면서 오늘 힘을 받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시장에 훈풍을 좀 불어다준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꽤나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번에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하가 중요했던 이유는요.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 2024년에 금리를 인하한 첫 번째 이 국가가 유럽 중앙은행은 아닙니다. 캐나다도 앞서서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스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가장 높은 기준금리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영국 5.25%대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은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했던 이유는 미국 다음으로 덩치가 가장 큰 은행이 바로 유럽 중앙은행이기 때문인데요. 간밤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세 가지 정책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디퍼짓 레이트, 그러니까 수신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서 3.75%대까지 내렸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리파이낸싱 레이트 같은 경우는 4.25%대까지 내렸습니다. 이전에는 4.5%대를 유지했는데 25 베이시스 포인트 내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대출 한계금리도 0.25%포인트 내려서 4.5%대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세 개의 주요 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축소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사실 금리를 인하를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돈까지 걷어들이게 된다면은 시장은 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간밤에 독일의 국채 금리는 올랐고 유로와 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는요, 간밤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간밤에 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은 사실상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다라는 다소 아이러니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되돌리는 국면에 진입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하하긴 했는데 앞으로 계속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언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남겼고요. 추가 인하는 여름보다는 훨씬 늦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면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연준과는 별개로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미국의 연준 눈치를 좀 봐야 하는데 연준과는 별개로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는 상황은 이전보다는 좀 괜찮아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매파적인 인하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유럽 측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다라기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2023년 말부터 계속해서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의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매주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 이 또한 전주 대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도 실업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에선 좀 경기가 꺾이고 노동시장이 꺾이기를 바랬지만은 이렇게 또 크게 꺾여버리게 된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이 금리 인하가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 FOMC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FOMC보다 미국에 나오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 애매한 연준 커멘트보다는 경제 성장률 수정치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2.5%보다 낮은 수준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준의 통화 정책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FOMC 기자회견 이후에 유의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애매한 이야기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오히려 미국이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하느냐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요. 막대한 거래 대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Wall of Money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거래 대금 자체가 7월에 원래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7월에는 역시나 이 거래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하반기에는 강력한 수익을 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3분기 반기에 시작되는 자금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7월 달에는 이전 분기 대비해서는 큰 폭의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7월에는 전체 거래 대금 대비해서 9베이시스 포인트의 자금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9베이시스 포인트를 잘 계산을 해봤더니 29조 달러 가운데 260억 달러가 이번 7월에 전체 증시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와 소매 투자자가 7월에 시장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고 또 계절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번 7월부터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 낙관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예상보다 올해 이 침체된 흐름을 보이던 게임주가 최근에 몇몇 게임들이 흥행을 함에 따라서 그리고 중국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음에 따라서 좀 상승의 힘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또 최근 시장 안에서 이 게임주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 기업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시장의 트렌드상 기관 투자자의 손끝에,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의 그 끝에 좀 수익성이 달려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게임주 안에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세, 특히나 장기 매수세가 좀 상당히 오래 유입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9거래일 중에 8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매물을 좀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펄어비스나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35거래일 중에서 5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사들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하루에 많은 양의 매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장기화된 매수세를 보인다는 게 안정적인 지수를 상향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매수세가 좀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지수를 상향시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이 게임주의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포인트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투자자의 매수세뿐만 아니라 이 게임주의 좀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중국 시장인데요. 최근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 FTA 2단계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서 게임 판호 발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는데 정말 지난 5일에 중국에서 15종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이번 외자 판호 발급에 우리나라 기업의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검은 사막은 이미 전 세계 총 12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판호 발급이 허가됨에 따라서 빠르면 올해 중국 서비스를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 판호 허가 계획이 밝혀짐에 따라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힘을 받고 있고 이 하반기에 매출과 실적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 온라인 중국 시장 매출은 519억 원가량 될 것이다라고 전망치는 좀 상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은 사막에 대한 매출이 포함이 될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1.3%가량 상향시킨 상황입니다. 지금 이 검은 사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 안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의 활동이 보이고 있는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이미 판호를 받은 이 위메이드와 NC소프트의 게임들도 중국 시장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역시나 이 현지 시장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장 확장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국 시장이 꼭 공략을 해야 하는 시장이지만 공략하기 참 어렵다 하는 장벽이 가장 높은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만큼 이 판호를 어떻게 따내느냐, 판호를 어떻게 좀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안에서 점유율을 키워서 글로벌 시장
시장 안에서 힘을 더 키우겠다 하는 것이 요즘 게임 업계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글로벌 신작을 내놓을 때 애초에 글로벌 향에 맞는 신작을 출시한다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장르나 플랫폼을 다각화하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더 적합한 형식으로 신작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노력으로 글로벌 시장 안에서 매출과 실적을 좀 키워보겠다 하는 노력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게임주의 기대감을 가득 끌어올렸던 나 혼자 레벨업이 계속해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다운로드 수는 2천만으로 이 세계에서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달 연대기 역시나 이 4월에 출시된 이후에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권 10위권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계 3대 게임쇼와 이 국제 게임 전시회가 8월과 11월에 열리는데요. 이 게임 안에는 아직 출시 예정인 게임도 공개가 되고 이러한 게임쇼에서 지금 트렌드나 앞으로 인기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출시할 게임들 그리고 출시하고 있는 게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는지 그 수요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이 안에서 우리 게임이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IPO 시장에서 그리고 게임 시장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정이 바로 이 시프트업의 IPO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이 좀 연기되었다라고 합니다. 공모주 3.5조의 대여 IPO가 대기 중인 상황인데 원래 공모 청약 이번 달 18일에서 19일이었는데 다음 달 2일에서 3일로 미뤄졌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일도 13일에서 27일로 연장된 상황인데요. 지금 워낙 기대하고 있는 시프트업 IPO인 만큼 어떠한 상황인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기간이 연장된 게 기대감이 확장된 상황이다라고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점차 올라오고 있는 상황 안에서 이 시프트업이 이 게임 시장의 판도뿐만 아니라 게임주의 매력도, 투자도까지 어떻게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